아이고, 말로 다 못하지요. 피눈물 나게 오빠를 애타게 기다리는 거. 엄마는 항상 애처롭고 속이 다 문드러졌지요. 언제나 저희들의 자랑스러운 선배요. 5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무력 도발을 감행. 38선을 넘어 기습 남침한다.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점령당하고 만다. 그 후 한 달 만에 낙동강 앞까지 진격해온 북한. 이런 상황에서 병력 충원에 우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자원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학생들을 동원한 충원이 가장 우선시 됐고,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그런 도움이 됐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 혼자인가? 내가 1등이네. 아무도 안 오나. 지금 몇 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도병인데 여자분이 오셨나요? 왜 오셨을까요? 저희 근데 여기 남학생만 오는 거 아닌가요? 여학생은 왜 오셨는지. 여학생도 학도병 있었대요, 실제로. 안녕하세요. 저기 촬영하러 오신 거 맞죠? 네. 제일 늦게 오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제2모교 선배님 320명이 6.25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그 후 139분의 선배님들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요사이 자라고 있는 학생들은 그 추념식, 그 당시 스님들께서 잠시 이야기하는 6.25에 대한 그것으로 그 의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참여할 때 그냥 일단은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는데 가슴에 그렇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여행을 통해서 저희 학교에 있는 저 학도병 추념비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했고, 이때까지 저는 이제 전쟁이 의미였고, 그리고 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야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학도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1950년도로 떠난다는 컨셉이 좀 설레고요. 저의 각오를 이렇게 단순 언어가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좀 보여드리자면은, 저 또 돌격머리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이런 각오로 이제 임하고자 왔습니다. 어, 1950년도 학도병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이지만 제가 그 길을 따라가는 자체가 영광스럽고 부끄럽지 않게 그 길을 따라가면서 앞으로 군 생활할 때 좋은 시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실감이 안 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도 경험 못 해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2022 학도병 출발!
대구에는 엄청난 피난민들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난민 구경 가자 하고 대구역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광경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느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가운데서 얻어진 것이 이 동란의 주인공은 김일서이다. 김일서의 전원만 죽여버리면 동란은 끝난다. 김일서이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돌아오는데 전부대에 큰 프랑카드가 붙었는데 조국을 사랑하는 학도요. 나와 함께 전장으로 가자. 김석은. 그래서 대구 역전에 있는 모병소로 갔습니다. 가서 학도연구원에 참전하겠다고 했더니 서약서를 주더라. 서약서에 서약을 하고 기인을 찍고 전장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정신상으로는 군인이 된 거예요. 그것이 1950년 7월 26일 날쯤 됩니다. 이게 전쟁터인가, 이 전쟁이 났는가 하는 느낌이 아무 소리가 없고 조용하고 사람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무섭증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증이 역부가 나와 맞이해주고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니 이제는 안동에 왔다, 이 전선이다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상상이 막 되진 않았어요. 여기가 전쟁터였다는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이제 전쟁을 했는데 열세에 밀려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니까 좀 착잡한 심정일 것 같아요. 일단은 싸워야 하긴 하는데 또 막상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이제 대구역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학도병 루트의 출발점이고 바로 우리가 안동에 온 이유도 학도병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 그 전에 선생님 안동 사람이니까 혹시 안동하면 뭐가 생각나? 하회탈이. 독립기념관? 하회탈. 오, 독립기념관을 알아? 혹시 안동에서 6.25 전쟁이 엄청 심하게 일어났던 격전지라는 거 알고 있었어? 아니요. 그렇지. 혹시 6.25 전쟁에 대해서 배웠었어? 네. 오, 배웠구나. 그치. 근데 배우면서 안동 전투라는 말은 사실 못 들어봤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안동 전투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도병 얘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가봐야지. 가봐야지. 그치. 학도병과 관련된 루트를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못다운 청춘을 조국에 바친 용사들의 영령이여, 진리와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가실 길 없는 님들의 넋이여, 이 나라 이 결의 길이 밝은 등불이 되어 주소서. 자, 여러분들이 왔던 그 대구역에서 사실 학도 의용군들이 처음 모이게 된 장소거든. 그러면 실제 모였던 학도병들은 나이가 어땠을까? 여러분들 또래일까? 더 어리지 않았을까요? 더 어릴 거. 더 어리고? 실제로 이때 이제 모였던 학도병들이 16살에서 24살까지.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모였었고, 그때 이제 대구에서 전국 각지에서 처음 모였거든. 그래서 대구역에서 이제 87명이 모여서 이제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육군 본부를 가서 이제 출정식을 하고 안동으로 오게 됐는데, 요 군 관련된 친구들도 있으니까 혹시 롤모델이나 혹시 되고 싶은 이렇게 그런 장군이나 혹시 있어? 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 이순신. 그렇지. 이순신은 다 알잖아, 그렇지.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학도병들한테서 그 김석원 사단장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는데.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학도병들이 그때 뭘 입고 있었게? 교복. 맞아. 군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훨씬 많았어. 그래서 교복을 입고 16살부터 24살이 딱 왔어. 김석원 사단장이 어떤 생각을 할까? 막막하다 진짜. 훈련 가는 것은 제식 훈련입니다. 총 가지고 훈련하는 게 아니고 전투를 배운 것도 아닙니다. 행진하고 서고 가고 명령 따라하는 거, 그거 이상도 이하도 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조용하고 사람들이 기가 죽었으니까 우리라도 떠들어서 분위기를 살리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온 것은 전투하는 군인을 돕기 위해서 왔고 백성을 안동케 하자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보는 사람은 박수치지요. 좋아하지요. 보지 않는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도망가고 피난가고 본 사람은 박수치고 따라오고 그런 상태였어요. 전우야, 꼬마 학도병 만주 왔다. 그동안 너희들은 편안히 잠잘고 있었겠지. 이제 우리 조국은 변화했다. 전우들의 그 공적, 그 역사가 이 나라를 바꾸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만세다. 학도병아, 잘 싸웠다. 승리의 길로 역적의 공산당을 때려 부숴라. 밀려오는 김일성을 쏘아뜨려라.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 가자. 전우야, 잘 있거라. 저는 사실 군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있었지만 마땅히 비전 같은 게 없어가지고 선택한 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 와보니까,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아, 내가 군인이란 걸 선택하기 정말 잘했구나. 한 분 한 분씩 이제 이름을 외우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장소에 와서 그 학도분들이 싸우는 모습, 그런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아, 정말 용맹하신 분들이었구나. 나도 선배님들의 뒤를 따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여기가 바로 어디가? 여기가 어딜까? 안동교. 안동 다리거든? 여기가 또 6.25 전쟁이랑 또 굉장히 연관이 깊어. 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여기가 여러분들 혹시 한강 철수 작전 들어본 적 있어? 네, 한강다리 폭파하고. 그치.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한군이 내려오지 못하게 결국에는 이 안동교에서 철수하는 작전을 했었단 말이야. 북한군이 안동 코앞까지 들이닥친 긴박한 상황. 이때 육군 본부로부터 명령이 내려진다. 특별한 배려로 철수 전날 저녁, 학도병은 먼저 안동교를 건너라는 명령이 하달된다. 그리고 먼저 철수한 학도병들에게 주어진 임무. 이 학도대가 식탄도 쏴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야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학도병은 먼저 남한으로 철수해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철수할 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인민군이 가까이 옵니다. 올 때 인민군을 격퇴시키는 방법이 어무사격이에요. 우리 국군 부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철수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되지 않았을까요? 24시에 철수를 해야 되는데 사단 참모회의를 20시에 소집을 해서 그게 자정을 넘어서까지 연장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끝나고 나서 이제 사단에 복귀한 참모들이 철수 준비를 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부대에는 철수 명령이 하달도 안 된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대부대가 철수를 하려면 대략 한 10km 정도의 전술적인 완충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전방에서 저지하는 부대가 있고 이 한 10km 후방에서 상당수의 물자나 장비들을 빼내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동 철수 작전은 이런 공간이 없이 두 개의 부대가 교전 상태로 쭉쭉쭉쭉 밀리면서 안동교까지 왔다는 겁니다. 북한군이 너무 근접해 오다 보니까 안동교를 빼앗길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안동교를 우리가 파괴한 거예요. 북한군이 파괴한 게 아니고. 저기 국군 부대가 이제 어떻게든 이 무너진
학도병들이 안동교로 폭파됐으니까 어떻게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강을 건너서 오다가 아까 이제 막 익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 이 강을 건너올 때에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강을 건너오는 국군 부대가 해수욕장의 인파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대.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옆에 낙동강 어때?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이 낙동강이 그때는 피로 물든 그리고 헤엄쳐 빠져나오는 국군 부대들 많은 안타까운 감정이 들어 그지? 한번 낙동강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때 학도병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성공하지 못한 작전, 상당수 피해가 발생한 이런 작전에 대해서 공론화가 좀 덜 된 거죠, 사실은. 실패했거나 잘 못했던 것들도 사실 우리가 잘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반복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오늘 일몰이 진짜 빨갛고 예쁘게 졌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나 우리 같이 그냥 정말 안동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학도병들이 이 당시에 이런 감정을 느꼈을 거고 이렇게 무서움과 긴장감과 또 자기는 산 입장에서 그 죽고 있는 국군을 바라보는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냥 완전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분위기랑 배경이랑 그냥 사람이랑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바뀌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확 와닿아가지고 내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거기서 전투가 일어났었는데 거기서 산책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아무도 그거 그냥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저희만 아는 느낌이어서 그냥 그 이름에도 이름 하나만큼 삶이 있고 그게 지금 잊혀지고 있다. 민석이가 느끼는 마음의 거리가 줄어들었나요?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아요.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벌어온 철수작전. 낙동강 방어선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 안동을 떠난 학도병들의 여정은 포항으로 이어진다. 포항은 항구잖아요. 항구이기 때문에 각종 주요 병참 물자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망을 통해서 낙동강 방어선에 있는 부대들에게 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일 비행장의 가치가 높다는 건데 전방에 낙동강 방어선에 있는 부대들이 실질적으로 지상에서 전투를 할 때 항공 폭격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영일 비행장에 있던 제40 전술 비행대대가 수행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영일 비행장을 빼앗기거나 포항항을 빼앗기게 되면 이 두 가지 역할들이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포항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포항 여중에 3사단 후방사령부에 갔더니 언제 적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무기를 소지해야 되니까 비행장에 가서 무기를 수령해라. 한 사람이 실탄 250발이다. 가거라. 그래서 애먼 소총을 받아가지고 와서 포항 여중학교 강단에서 박스에 띠가 구리서 닦고 분해 소지하고 비로소 사병 두 사람에게 실탄 장전하는 거 쏘는 거 이런 걸 다 배우고 잠드는 것이 바로 10일 날 밤 12시입니다. 잠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일 새벽 3시 되니까 따발총 소리, 기관총 소리가 나서 일어난 것이 포항 전투입니다. 북한군 766 부대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특수부대입니다. 유격 부대인데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특전사 같은 그런 부대예요. 체계적인 훈련과 모든 그런 그 전투력을 갖춘 3사단 학도연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무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만 어쨌든 11시간 동안 전투를 하면서
4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근접전을 벌이게 되는데 저기 멀리, 저기 정문 보여? 예. 저기에서 장갑차가 들어와. 장갑차 뭔지 알아? 어마무시한 부대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뭘까? 완전 교전인 거야. 그때 당시 이제 무기도 다 떨어진 우리 학도병들이 뭘 했냐면 백병전을 했대. 백병전이 혹시 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어머, 백병전 혹시 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총검술이나 뭐 그런 근접 전투로 이제 오, 맞아. 적이나 아군이 쓰고 있는 총, 칼, 검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온몸으로 부딪히는 게 백병전이라. 장갑차가 오고 있는데 실탄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록상에 실제로 적이 들고 있는 수류탄을 뺏어서 다시 던지기도 했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속 그렇게 이제 항전을 한 거야, 그지? 뭐 숨지도 도망가지도 못하니까 안타깝지. 오줌을 제일 쌌지. 아이고 혼났어요. 인민군이 가까이 와서 서로가 수류탄이냐 총을 쏘지 못하니까 백병전이 됐는데, 백병전 할 때는 뭐 물고 늘어지고 때리고 한 것이 그 백병전이에요. 내경무에는 올라타서 어깨를 물고 목을 물고 하니까 또 뭐 이력이 있어 하면서 인민군이 외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인민군이 수류탄 던져가지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군과 직접 교전을 통해서 전투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의가 크죠. 그런 과정에서 군사작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후방지휘소가 상당수의 피해를 줄여가면서 후방으로 철수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학생이 가슴팍에 남아있는 유품이 하나 발견된 게 있어. 뭘까? 그거잖아요. 어머니한테 편지 적힌 수첩. 어떻게 알았어? 맞아. 그 편지가 유일하게 발견이 됐대. 그리고 그 학생의 신원은 바로 이우근이라고 하는 학생이었고, 이제 이 새벽 전투가 일어났던 그 전날 이제 어머니한테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쓴 편지가 있다고 해. 그래서 그 편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학생이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어머님,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가 죽인 사람이 10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하고 부르며 어머님 품에 털썩 안기고 싶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1950년 8월 10일 아들 이우근. 마지막 말이 아프죠. 다시 쓸 테니까요 라고 했지만 결국 그 학생은 쓰지 못하고 결국에는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무명 용사탑 그 뒤에 같이 합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일단 어머니께서 중학교 1학년 때 먼저 수천하셨는데 이렇게 이분도 어머니를 못 본 상황에서 정말 보고 싶을 텐데 저도 그 감정을 솔직히 느낄 수 있었고, 제가 막 전쟁에 처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처럼 저도 전쟁같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진짜 이 편지만큼은 어떤 마음인지는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울컥했고 많이. 안녕이라는 말이 보통 누군가의 이별을 고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거를 마지막 문장에 남겨놓고 다시 돌아오시지 못한 그런 길을 떠나셨으니까 어머니께서 많이 좀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 아니셨을까. 지난 밤 꿈속에 내가 찾아왔는데 어머니 하며
달려와 줬는데 내가 없는 빈자리를 서성이다. 이별이 무서워 가슴을 찐다. 내 소중한 아이야 어디로 갔니 어디에 있니 내 소중한 아이야 괜찮은 거니 괜찮을 거야. 지난 밤 꿈에 내가 찾아왔는데 눈 뜨니 허공만이 손에 잡힌다. 내 소중한 아이야 괜찮은 거니 어디에 있니 내 소중한 아이야 괜찮은 거니 괜찮을 거야. 언제까지나 기다릴 거야. 학도병 분들이 진짜 새삼 어리고 여린 학생들이었구나라는 게 실감이 났었어요. 학도병이라 하면은 직접 전투에 참여한 그런 학생들이니까 되게 처음부터 엄청 특별한 분이실 것 같고 그랬었는데 편지 들어보면 그냥 어머니 품이 그리운 거고 어머니가 해준 밥이 그리운 거고 시원한 물 한 잔이 그리워서 막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는 게 진짜 저희랑 다를 게 없는 그런 학생들이었구나가 실감이 나더라고요. 자, 포복 동작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포복에는 적에게 은폐를 할 목적으로 자세를 가장 낮은 자세로 은밀하게 이동하는 동작입니다. 돌격 앞으로! 정말 나라다운 나라 같았으면 이내 총 줘가지고 총 사기 훈련도 쉽게 봐야 안 됩니까? 나는 아주 총 들고 교육 받아본 일 없어요. 소위 군인이 총 한 번 못 쏘보고 제 전방에 내보낸다 하니 이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둘, 셋! 넷! 높은 포복 앞으로! 높은 포복 앞으로! 최단 시간 내에 빨리 이동합니다. 낮은 포복하는데 지금 팔꿈치랑 무릎이랑 다 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앞으로 가는 거 그냥 그 정도밖에 못 배워서 만약에 전쟁에서 총 같은 걸 쓰면 이제 엄폐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엄폐도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생존에 불리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 학도병들이 자원 입대해서 70년이 훌쩍 넘은 시기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곤제봉 보입니까? 보입니다. 저 곤제봉이 여러분들이 점령해야 될 고지입니다. 모두 생존해서 작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필수! 결국 경주 안강까지 진격해온 북한군. 이곳마저 뚫리면 부산까지 위태로운 상황. 특히 곤제봉은 필사적으로 사수해야 할 고지였다. 그런 이곳을 지키기 위해 학도병들이 나섰다. 6.25 사변 때에 우리 아군들이 최후로 밀린 곳이 여기가 최후로 밀린 곳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고지는 왜 중요하냐면은 고지를 점령을 해야, 먼저 점령을 해야 밑에 군인들이 움직이는 것을 다 감지를 할 수 있어요. 감지라는 것은 보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고지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성패가 갈리는 겁니다. 요 두 고지가 여기 점령이 되어버렸으면 경주가 뚫려요. 경주가 뚫리면은 부산으로 바로 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최후의 방어선이었고, 점령하고 또 뺏기고, 점령하고 뺏기고. 그래서 이 산 전체가 시체라, 시체. 전부 시체. 그런 현장에 좀 오늘 체험하러 올라간 게, 우리 이제 밀릴 때까지 밀렸어요. 밀려서 더 이상 여기서 밀리면은 우리나라거든요. 그 절박한 고지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전투를 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정말로 여기서 몇 명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저 아래로 보고 총을 겨루고 있으면은 저 밑에서 공격해 오는 사람은 여기 나전이가 잘 못 맞겠죠. 그래서 탄착점이 지금도 여기에 보면 움푹움푹 들어가는 부분 있죠. 네. 이 부분들은 총탄 자국이야. 저 밑에서 총을 쏘을 경우에 여기하고 이쪽 부분은 총탄 자국이래요. 이런 건 아주 큰 걸 맞았겠죠. 한 박격포 정도. 이틀 훈련 받고 총도 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여기에 투입해서 투입하자마자 죽어버렸어. 그래, 그런 게 현실이야. 얼마나 그 당시에 급박했고 또 전장이 비참했다 하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기계 안강서 사업 때 처음 할 때 내가 친구 두 사람 죽었을 때도 너무너무 억울한 게, 이 친구 두 사람이나 나나 그때까지 총 한 방 못 쏘봤습니다. 총 한 방 못 쏘보고 죽었다 하는 이것이 너무 참 억울하다 이거래. 억울해. 자, 우리가 올라오는데 힘들었지요? 네. 우리는 지금 사선에 올라가는데 이 중에 누가 살아올지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사를 했다. 그럼 유해도 못 찾았다. 그렇다면은 고향의 부모님들한테 어떤 소식을 전하면서 유해라도 하나 보내야 되잖아. 어디 몸에 난 손톱이라든가 머리털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그다음에 손톱, 이것을 잘라서 주소를 쓰고 이름과 머리카락을 잘라서 각자 이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기계 입구에 큰 느티나무, 큰 아름드린 느티나무가 있어요. 느티나무 밑에 우리 학교에 그거 집조시키더니 거기까지 왔어요. 오니까 누가 군인 한 사람이 노란 봉투를 하나씩 주면서 여기 집 주소 쓰고 머리카락하고 손톱 깎아 열어 가더라고. 그래가 봉투 속에 넣어가지고 줄 때 이제 참 이제 죽는구나, 이제 진짜 전투에 임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 이거 만약에 받았을 때 엄마 아빠가 슬퍼하는 모습이 막 상상이 돼서 너무 슬퍼요. 근데 확실히 잘라 넣으니까 실감이 나네요. 죽으러 간다는 게. 손톱만 돌아왔다? 그러면 나머지 못 돌아온 거잖아요. 일단 그게 되게 슬플 것 같고, 남겨져 있을 가족이나 지인들이 어떤 감정일까, 이런 거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말로 다 못하지요. 피눈물 나게 오빠를 애타게 기다리는 거. 오빠는 뭐 항상 보고 싶고 언제나 제제나 만날까 하는 그 생각으로 기다리도 끝이 없으니까 모든 원력을 다 해가지고 찾기 시작한 거죠. 내 살아 생전에는 찾아야 되겠다 싶었어. 해마다 유골 발굴단에서 아직까지 발굴했는 유골 중에서 김정자 씨하고 DNA가 맞는 유골이 없다고 이렇게 서신이 와요. 10월 며칠 날 정상적으로 등기가 온 걸 보니까 입대했는 일자가 1950년도 8월 18일이고 전사한 것이 10월 5일이다.
그러고 연대는 17연대다 이렇게 해갖고 등기가 왔어요. 제 17년대는 소방수 역할을 한 그런 연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곤제봉 전투에서 곤제봉을 끝까지 사수함으로써 북한군 2군단의 안강 경주 축선으로의 남진을 저지할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예, 감격했어요. 찾았잖아요. 자기 영혼이 왔잖아요. 영혼이 무주구천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이제나마 그 학교 모교 교정에다가 자기 혼을 내리으니까. 와, 드디어 왔다. 와. 자, 우리 어렵게 고지를 점령했어요. 여기 올라오는데 어때? 감회가 어때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뺏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여기서 뺏겼다면 경주는 감제할 수 있는 고지가 없어요. 여기가 최후의 고지고, 그리고 이걸 지켰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그 이익이 있겠나. 여기는 그런데 신병이라든가 학도, 의용군 이런 사람들이 목숨으로서 피로서 지킨 고지입니다. 그 정도로 치열한 현장에 우리가 왔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요충지였잖아요. 근데 올라와 봤는데 엄청 작은 거예요. 와, 이거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거 하나 지키려고 사람들이 피를 그렇게 흘리고, 이거 하나에 따라서 그 전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또 왜 그냥 교과서에서 보면은 이런 역사는 교과서에 몇 줄이잖아요. 몇 줄. 와.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진짜 확실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처음으로 야간 경계 임무를 맡게 되었어. 전우들과 함께 임무를 했는데 생각외로 무섭지는 않았어. 내 곁에 누가 있다는 것,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은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일까? 경계를 서며 칠흑 같은 어둠을 나는 뚫어져라 쳐다봤어. 내가 발견하게 될 것이 제발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며, 내가 발견한 것이 사람이었다고 해도 나는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을까? 어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내가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였으면 좋겠어.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모든 게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 곤제봉을 사수한 국군은 반격에 나선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 하지만 적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선 눈속임이 필요했다. 바로 장사 상륙작전이다. 주력이 인천으로 상륙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곳에서 마치 상륙하는 것과 같은 속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양공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북한군과 상륙작전을 통해서 교전을 실시해서 여기에 상당수의 국군과 유엔군이 들어오는 모양이다 라고 인식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륙작전을 실행하는 인천 지역이 최소의 저항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학생들 학생 모자 쓰고 참 동참해서 군대 가겠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 보니 참 안쓰럽지. 뭐 내 몇째 동생 빨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군대 가겠다 하고 하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필이면 오늘 1950년 9월 15일 날 이 장사 앞바다가 이렇게 태풍이 있었어요. 그때 태풍 계기아가 있었고 이렇게 거친 파도가 그때 엄청나게 이 학도병들을
괴롭혔잖아요. 자, 제가 안내할게요. 들어갑시다. 네. 우리가 보통 배를 타면 보통 때도 멀미를 합니다. 배를 직업으로 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학도병들은 처음 배를 타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멀미를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밤에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9월 15일 날 새벽에 이 장살이 앞바다에 이렇게 오니까 높은 파도 때문에 배가 제대로 상륙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학도병들에게 밧줄을 주어서 수영을 해서 상륙해서 바위에도 묶고 소나무에도 묶고 이래서 그 줄을 타고 상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납니까?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는 춥고 표정이에요. 무섭고 추워 보이기도 하고 배고파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네. 이 작전은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되면은 타고 왔던 문산호로 돌아가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배로 못 돌아가서요. 그렇죠. 네. 문산호가 좌초가 되어버렸잖아요. 돌아갈 배도 없고 그래서 6일 동안 이렇게 추위와 굶주림에 이렇게 허덕이는 그런 모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대에다 미숫가루 두 부대 이 차고 바다에 물 뛰내리니까 그거 뭐 물젖어가 먹지도 못할 지경 됐지만은 낮에는 나는 그것도 먹기는 먹었는데 그것도 먹고 또 먹을 게 없잖아요. 좀 고통이 정말 심했습니다. 본것들 왔다 갔다 하면서 탔어요. 탔는데 타는 사람은 한 7, 8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매달려 가세요. 가에 이제 밧줄이 있어가지고 매달려 가가지고 임민훈이 박격포를 갖다 쏘았어요. 그러니까 그 박격포탄이 떨어지니까 이제 조천호 선장이 배 고동을 올리면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남은 사람은 기가 차겠지. 거기에 올라가야만 되지. 안 그러면 붙들려서 그 사람들은 이제 안 죽임 당하든지 자기가 죽든지 뭐 하여튼 간에 불행이 그 앞에 뻔히 보이는 거를 두고 온다는 거, 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내 자신 목숨이 삽서고 살았는지 죽은지 하는 거, 자기 자신도 뭐 분간 못할 정도로 정말 위급했단 말이에요. 그 학도병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타지 못한 사람들의 그 절박한 심정도 있지만도 같은 동료를 두고 떠나는 그 학도병들은 또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그 처절한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장면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함께 가지 못하고 적지에 두고 간다 하면은 어떻게 했을 때? 너무 무겁겠죠. 그렇죠. 네. 그 절박한 그러한 과정이 그때 1950년 9월 달에 이 장사리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 얘기입니다. 이름을 새기고 군번을 주어서 잊혀진 영웅들을 이제 알리는 그러한 영웅들의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름 맨 뒷글자가 비어있는 분이 계신데 비어 있는 것은 여기에 772명이 참전을 했지만도 이름이 있는 것은 718명입니다.
같은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는 것도 있고 저렇게 비워져 있는 것은 거기에 옛날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 문서가 세밀히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그때는 이렇게 펜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작전을 겪고 생존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 제가 2년 전에 참전 용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직접 참전했던 분들이요.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교과서로 이 내용을 알거나 책으로 알게 됐으면은 그냥 제 머릿속에 남는 그 한 줄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산에도 올라가 보고 오늘 진짜 파도 치는 데까지 와가지고 직접 그 상황을 몰입해서 제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슴속에 와닿더라고요. 만나면 뭐 해주고 싶어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잘 살고 있고 본인의 목숨까지 바쳐서 희생했던 그때 그 결과가 절대 헛되지 않게 살아가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 반갑습니다. 그럼 준비되어 준비 필승 중석 반갑습니다. 제가 포항예술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라 했잖아요. 제가 미술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여행하는 내내 직접 드리고 싶어가지고 작은 성의를 담아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젊은 시절을 그린 거고요. 이게 아이고. 현재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작도 그리십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3일 동안 이제 선배님께서 걸어온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 전쟁 상황을 느껴보기도 하고 간접 체험하면서 선배님이 어떤 기분일지 그런 걸 잘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도 선배님 덕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950 2022 우리는 학도병. 과거를 기억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똑같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비석에 쓰여진 이름의 숫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